안녕하세요. 대추동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아주대 의과대학 논술에 대한 OT 강의입니다. 자, 이제 우리 논술 우수 이제 총 158명 중에서 의학과 10명을 선발하지만 인원수는 적지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여태까지 이제 뭐 연대, 뭐 다른 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의학 관련, 뭐 치의대 관련 이제 논술이 다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 12월 2일 날 자연계 의과대학이 이제 시험을 보죠.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해. 수학도 중요하지만 이제 생명과학 논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11월 27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진행하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 내용들을 보시면, 의과대학 논술에서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자연계에서 수학도 중요하죠. 아주대 수학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1대1로 똑같아요. 그래서 생명과학 논술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대 특징은 생명과학만 잘해서 된다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는 언어적인 측면,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꼬아서 예를 들어서 X선을 쪼개서 어디가 돌연변이 났을 때 문제 해결 능력, 즉 언어적 문제, 언어적 판단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되시려면 여러분 아무리 생명과학, 생명과학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많죠. 물리적 지식도 필요하고 화학적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환자와의 소통 또는 의사와 그 다음에 보호자와의 소통. 그래서 아무리 의학 지식이 좋아도 소통이 안 되면 안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중증 환자를 이렇게 마음을 놓이면 치료하는 과정. 예컨대 이제 뭐 말기 췌장암 환자가 돼서 이제 거의 이제 생명이 다 끝나가지만 그래도 뭐 환자 보고 3개월 후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최선을 다해서 기적을 한번 이뤄보고, 외국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도 치료했다는 그런 논문이 남아있으니 이게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 해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도 다 잘해요, 이런 사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생명과학 논술, 생명과학 내용 중요하죠. 근데 키워드는 유전자, 효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기 코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단백질 합성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하나 여러분 속지 않은 게 좋아요. 모의 논술은 쉽게 나오지만 실제 논술은 그거보다 2배, 3배 양도 많고 어렵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모의 논술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작년도, 아니 올해 2024학년도 모의 논술 보는데, 먼저 여러분 다 보시피 작년 23년도 경영 결과 아주대 11명에서 우리 학원에서 4명이 합격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맞춤형, 첨삭, 재첨삭에서 꼼꼼하게 언어적 문제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첨삭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강사진 저희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지원 자격이 쑥 써 있죠. 자, 전형 방법 논술 80%. 자, 그리고 자연계열 수리 논술 됐고, 그 다음에 의학과, 자, 생명과학 논술, 생명과학 1, 2인데요. 대부분 유전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유전 부분하고 1유전자 1효소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계열 논술의 출제 경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을 암기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디-바인베르 법칙을 주면서 이거 뭐 유전자 빈도를 구하라, 그럼 절대로 안 나오죠. 뭐 한 2020년에는 하디-바인베르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온 적은 있지만 거기서 뭐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적 분석력, 창의력 측정하는 문제가 출시된다는 거. 자, 하면서 이제 가볼까요? 2024년도 모의 논술 분석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게로드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죠. 게로드 법칙.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941년에 비드가 데이텀이 곰팡이 포자를 통해서 이제 발현하는 과정. 그래서 채소 배지를 증식하지 못한 돌연변이, 그러니까 돌연변이와 유전자의 관계,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결과를 마서 이렇게 쭉. 근데 굉장히 시험관이 많으니까 어떤 것이 대조군인지 어떤 것이 비교 대상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읽어야 되고요. 자, 게로드의 발견. 자, 어떤 거냐 그랬어요. 그래서 타이로신 분해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 여러분 뭐 알카톤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페닐케톤요증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축적돼서 오줌으로 배출되는 검게 변한 그런 유전병이 발견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1유전자 1효소설이다. 그래서 게로드에 설명하고, 그런데 이제 X선에 의한 돌연변이는 무엇이냐 그랬죠. 그래서 X선을 쪼인 다음에 완전 배지에는 증식하나 채소 배지에서든 증식한, 그런데 채소 배지에서는 RNA를 첨가한 후에 다시 증식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돌연변이 주 완전 배지는 증식하나 채소 배지는 증식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뭐를 첨가한 애는 증식한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이제 생명과학 문제랑 똑같은데 증식함 플러스, 증식하지 마이너스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설명하는 합성 경로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전구 물질 돌연변이 1, 2, 3 해갖고 전구 대사 물질 오르티닌, 시트룰린, 아르진이 이렇게 나와갖고요. 어디서 결핍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 자, 그러면은 게로드의 법칙이 100%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게로드의 법칙에서 예외는 뭐냐? 그래서 1유전자 1효소설에서 여기 트랜스퍼 RNA나
rRNA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한 유전자도 있다. 그래서 1유전자 1단백질설로 바꾸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비들과 데이터 메시룸에서 엑선 노출했죠. 그래서 쭉 요거를 읽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동체지역이 좋아야 돼. 그래서 3개씩 딱딱딱 잘라서 엑선 조사하니까 여기서 이제 오른쪽 약간 오른쪽 가면서 거기 GTAA인데 거기서 CACT 거기 바뀐 게 나오죠. G하고 C가요. 그렇죠? 몇 가지가 바뀌었다는 거 그거를 엑선 조사해서 되는데 이건 뭐 외울 수가 없잖아요. 주어지죠. 그래서 이때 돌연변이가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라. 쭉 써보면은 자 거기서 이제 그 이름을 쭉 써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미노산 이름을 메사이오닌, 세린, 발린, 트레오닌, 발린, 라이신, 아르지닌, 아이솔루신 이런 식으로 돼서 자 시퀀스가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 그 코돈이죠. 그래서 1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64기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그래갖고 그 엑선에 의해 22번째 사이민 이 구아닌, 그죠? 사이민이 구아닌으로 25번째 아데닌이 사인토신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났지만 각각은 이제 발린과 트레온이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단백질 아미노산 순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의 아미노산이 여러 개의 코돈 시퀀스에 지정된다는 걸 설명하고 그리고 말린과 트레온을 지정하는 코돈의 3번째 뉴클레오타이드 돌연변이 일어나서 아미노산은 변화가 없다는 거. 그렇게 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모의 논술보다는 우리가 직접 보는 실제 논술은 이거보다 양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2023년 거 보시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 한 60, 그 다음에 과학 논술이 40이지만 아주대는 거의 1대1로 간다는 거. 그리고 외워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전 연습,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뭐 최소한 4일, 5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첨삭을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은 그런 합격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 아주대 의대 생명논술에 대한 OT 강의를 설명드렸습니다.